이게 늦게 키면 안 되겠다. 늦게 키면 좀 안 들어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많이 안 들어오시긴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손님이 없으니 3번으로 하겠습니다. 전략적이네. 지금 1번이 제일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맨 처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맨 처음에 하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 네. 저는 오늘 법관 탄핵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뭐 기본소득당 여러 당에서 함께 국회의원들이 판사 탄핵 잠깐만요. 마이크 먹으면 안 돼. 판사 탄핵 소추안 제출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이런 분들 다 합치면은 정득수가 넘어가요. 정득수가 190석이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사를 탄핵을 할 수 있었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판사를 탄핵하느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법농단 여러 문건이 공개되면서 심지어는 대법원이 스스로 조사를 해서 내놓은 문건들이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재판 거래겠죠?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법원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법원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고법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면은 뭐 법관들이 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대요. 그거를 따내려고 청와대하고 청와대가 입맛에 맞도록 재판 결과를 몇 개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겠다. 네.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뭐 셀 수도 없어. 전교조도 들어가 있고요, 세월호 참사도 들어가 있고요, 강제징용도 들어가 있고 위안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친 거지 그러니까. 네. 그 사법농단 사건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참사 7시간 산케이 신문 기자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성근 판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재판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판사가. 그런데 임종원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적극적으로 그 재판에 개입합니다. 그 판사한테 우리 대통령이 불편해하시니까 무조건 유죄 나게 해야 돼. 저 산케이 신문 기자 감히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 다 거짓말이라고 해. 명예훼손 유죄 때려. 이런 식으로 재판 개입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판결문을 대신 써줬대요. 재판관들의 하나하나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재판관 스스로 그거를 깬 겁니다. 이게 재밌는 일화인데 그때 나타났던 상황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자에 대해서 무죄를 때리더라도 그 기자가 쓴 기사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맞다고 써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대요. 아주 세심하시죠? 요게 얼마 전에 판결이 났어요. 작년 2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성근 판사가 그렇게 재판 개입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기소를 했어 검찰이. 그래가지고 재판이 작년 2월에 했는데 무죄가 나는데 또 판사들이 자기네들끼리니까 제 식구 또 봐줬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작년에 그 무죄 판결 난 것 때문에 법관 탄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재판부가 이게 직권남용 죄라 그러면은 무죄인데 이거는 명백한 위헌행위가 맞아라고 했어요. 위헌적 행위는 맞아. 근데 지금 기소된 혐의인 직권남용으로는 못하겠어. 근데 사실 그 판결도 아쉬운 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면은 그때도 유죄는 내줬어야지.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재판관이 위헌적 행위라고 했잖아. 그럼 위헌이지 뭐. 그래서 원래 작년 2월부터 그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현안에 밀린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 4월 총선에 이탄희 판사가 당선이 됐죠. 비례로 들어왔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이 사법농단 피해자예요. 빡친 거지. 사법농단 피해자가 딱 국회의원이 돼보니까 아니 탄핵한다 해놓고 안 하네? 빡친 거예요. 그래서 이탄희 판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얼마 전에 1월 22일에 빨리 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오늘 161명을 설득해서 대단한 분이죠. 소추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탄핵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은 이게 사법농단 사태 그리고 과거의 일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민주당에서 괜히 시비 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 오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말까지 너무 길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매체들이 보도를 그렇게 내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경제지들하고 보수지들 중심으로 제가 조선일보를 한번 보도를 해봤는데 이거 진짜 나빴습니다. 조선일보가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열흘 됩니다. 1월 22일 날 그때 이탄희 의원이 기자회견 했으니까 그때부터 1월 31일 어제까지 이 법관 탄핵 관련된 보도를 7건 했습니다. 7건. 그러니까 열흘 동안 7건이니까 이 법관 탄핵
사법농단 판사라는 이슈의 중대함에 비춰보면 보도를 안 한 거예요, 사실.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한 거 그 불법이라고 2주일 동안 혼자 60건 했습니다. 일주일에 30건씩 했다고. 근데 이거 법관 탄핵을 일주일에 7건밖에 안 했다고요. 근데 심지어 그 7건 중에 5건이 어떤 프레임이냐?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탄핵은 판사들을 겨냥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거대한 여당이 법원 포비아에 빠져서 법관 탄핵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렇죠. 이거 다 이거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계일보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당의 판사 탄핵 추진은 3권 분립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중앙일보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나니까 여당이 보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당이 그동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최강욱 대표에 대한 판결 이런 것들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니까 판사들을 겁박하려고 임성근 판사를 본보기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근데 진짜 생 거짓말. 일단 판사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탄핵 사유가 있어야 돼. 탄핵 사유가.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다.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오늘 이걸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임성근 판사는 조국이고 정경심이고 뭐 아예 관련이 없어요. 5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7시간 상케이신문 기자 판결에 개입한 걸로 이번에 판사 탄핵이 되는 거라고요. 이 법관 탄핵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에스오팡님 말씀하신 대로 곧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이 너무 웃겨요. 검판 언이 한 패인데 자세하게 보도할 리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짜 보도도 자세히도 안 나올 뿐더러 보도가 나오면 다 그런 식의 약간 그야말로 독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민주당이 미쳐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의 복수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 자, 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가드님이 진주님 목소리가 맑고 전달력이 너무 좋아서 듣기 좋다고. 저 오늘 발음 진짜 많이 샜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사전을 켜가지고 소리를 계속 들었다니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인세스트 저거? 인세스트. 아니 이게 프랑스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흰자가 놀랐어. 그럼 목요일날 만날게요. 안녕. 안녕. 좋은 밤 되세요. 흰자야. 왜 놀랬어? 흰자도 인사해. 흰자 안녕. 아이고.